정신과적 질환들, 우울증, 강박증,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식욕 조절도 가능해서 비만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들이 점차 소실되고, 어렸을 때는 공부했던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점차 안 쓰다 보니까 뇌 부분적인 영역들이 이어지기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장애, 특히 이제 치매나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기억력 상실에 대한 그쪽 부분까지 접근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TMS의 기술적인 핵심은 MRI는 자기장을 형상을 해서 몸을 투과하는데 TM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 부분적으로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을 초점화해서 생성을 해줄 수 있는지와 열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MRI 그 박스도 가운데만 코일이 담겨 있고 나머지는 다 액화질소에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운영을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열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적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생산, 국산 제품이고요. 해외적으로도 몇 개 국가에서밖에 저걸 생산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동되는 원리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장비를 나중에 물리출시가서 보실 텐데 본체에서 고장을 발생을 시키면 머리에 닿는 트랜스선하는 부분에 코일이 담겨 있습니다. 코일로 고전압이 전달이 돼서 초점화된 자기장이 머리를 두 개를 통과해서 대뇌 피질까지 연결이 돼서 대뇌 피질을 이제 활성화시키든지 안정화시키든지 그런 작동 원리로 이제 치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그거 자기장 치료 통증에도 많이 받아봤어요라고 이제 경험도 있으시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통증용으로 쓰는 자기장은 원형 코일입니다. 방사형으로 나가요. 따라서 머리에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어느 부분을 자극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다 쓸 때는 보통 팔짱으로 생기죠, 코일. 그래서 초점화된 코일이 일부 타겟만 전해서 그렇게 자극하는 스타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최대 3테슬라의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MRI 접하시는 게 3.0T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3테슬라라는 강도를 가진 이제 MRI가 됩니다. 그만큼 강한 정기적 자극으로 머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강한 정기적 자극을 줄 때 너무 환자분들이 저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치료를 못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강한 정기적 자극은 환자분들이 마취가 되고 마취과 선생님 계시나에서 자극하는데 벌써 화면에서 환자분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ECT는 사양 추세라고 보십니다. 대학병원들도 지금 ECT가 고장이 나면 다 TMS로 교체하는 추세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TMS를 적용해서 뇌를 자극해서 치료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문으로 발표된 적용 질환들을 보시면 이제 저기 이미 논문 여러 개가 발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장애나 두통, 통증, 그리고 편두통도 되고 햄플레저는 마비입니다. 마비가 된다는 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그분의 뇌 조직이 이제 죽은 거거든요. 사면한 건데 그런 쪽에도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 운동 패턴을 만들려는 그런 이제 마비 환자도 가능하고요. 이명이나 신경가서 통증. 이 통증 같은 경우에도 결국 뇌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손치료도 가능하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성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런 분들 학회에 이제 그런 그 카페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도 자기장이 효과가 있다. 자체적으로 환자분들 경험량이 많이 올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인지기능에 대한 이제 인지장애나 그리고 파킨슨 같은 경우, 파킨슨도 결국 도파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해서 그런 쪽으로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뇌졸중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TMS가 이제 환우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우선은 접근되는 게 이제 수면장애입니다. 지금 수면장애 보시면 저거는 이제 신문 내용 이제 제가 캡처해서 본 건데 수면제 자체가 암의 위험성 그 자체만 30% 이상 몰린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면제에 대한 이제 장기 복용했을 때, 과복용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면제가 뭔지
간단히 보시면 이제 한 불안제입니다. 정기과에 쓴 약이죠. 그거에 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그 약효 중에 수면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중독 증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면제에서 안 좋은 부분을 정제를 해서 수면 유도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같은 제제를 쓰게 되는데 저것도 장기 복용에 되면 그거는 습관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몸체적으로 무리를 줄 수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 이제 스타파가 방출되는지 그런 식으로 보는데 주위 자게 돼서 이제 금방 깨는 시기가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잠을 들게 되는 이제 상태로 접어들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 3, 4단계가 되면서 이제 델타파라고 하는 이제 큰 파양이 나타나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인터루킨 같은 혈중 이제 그런 물질들이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사춘기 때 제일 고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낮아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숙련이 된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터루킨 같은 이제 그 물질도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데 인터루킨도 우리의 면역 체계, 감염에 대한 그런 몸을 지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어떤 것인가? 그거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그럼 뇌의 전달 물질들을 이제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제 분개하는데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노르필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과 노르필린은 이제 제외를 하고 나서 보시더라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전달 물질도 작용하는데 세로토닌이 저하가 되면 우선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건 전달 물질이지만 해피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 세로토닌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로토닌 자체가 구역할 만하냐? 말 그대로 멜라토닌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트리토판이라는 물질이 있고 트리토판을 기반으로 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 자체가 뒤집어 보면 결국 멜라토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수면을 이끌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물질이 눈 뜨고 있을 때 분비가 되다가 햇빛으로 받고 나서 15시간 후에 우리가 잠들 때 됐을 때 9시, 10시 됐을 때부터 멜라토닌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면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없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바뀔 물질이 없는 겁니다. 계속 각성되는 거죠. 잠이 안 와요. 아니면 깊은 수면을 빠져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수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깨다가 잠들다 그걸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면을 이루지만 멜라토닌의 또 역할이 뭐냐? 프리라디칼을 제거합니다. 프리라디칼이 뭔지 아세요? 뇌상이 찌꺼기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치매.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면 치매가 걸린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T세포 생산을 멜라토닌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을 지켜내는 세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숙면을 취했을 때, 숙면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몸에서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그런 물질들의 밸런스와 이제 분비,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숙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숙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도 칼슘 보존 미네랄, 불미약 증가, 지방분해 촉진 저런 거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항상성 유지와 우리의 면역기를 자극하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또 나아가서 부신피질 호르몬. 수면 시 생성이 되는데 취침 시간이 짧으면 생성량 자체도 적어진다. 저것도 결국 소용작용,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세포들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기전입니다. 이만큼 숙면과 자연스러운 수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자, 수면 장애를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TMS를 적용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논문들, 저 외에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논문들이 떠 있는데 저 중에 논문 한 편을 이제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일 치료한 환자들의 이제 경과를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맨 위에 SL이라고 쓰신다. 그러니까 저게 수면 잠복기예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뒤척이는 시간. 보시면 TMS를 받기 전에는 46분이 걸렸어요. 근데 TMS 치료를 받고 나서는 17.3분으로 확연히 우리의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죠. 그리고 나서 TST라는 총 수면 시간, 두 번째 빨간 줄 보시면 되는데 총 수면 시간도 받기 전에는 328분에서 417분으로 확연히 수면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면 효율 밑에 보이면 슬립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이 효율도 68.3에서 88.3으로 확연히 증가합니다. 그만큼 TMS가 자연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논문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걸 보실 때 확연하게 TMS를 받기 전이랑 받은 후랑 그래프상으로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외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암 쪽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페인, 그러니까 통증이나 암 환자분들의 적용,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의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 그거에 대한 이제 적용 논문인데 이 암 환자분들에 대한 TMS 적용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를 자극해서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질환들, 가령 이제 환자분들이 잠이 안 와서 뇌자극을 받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일단 자극하게 되면 뇌에 대한 MRA라고 그러죠. 영상을 찍어보면 이 뇌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다른 질환에 대한 뇌 자극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두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가 깨진다는 표현을 아시죠? 그만큼 뇌를 인위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두통을 예방한다든가 안정화시키는 쪽으로도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재활 쪽인데 보통 재활 환자분들을 운동 치료만 했을 때와 TMS와 같이 결부해서 치료했을 때는 환자분들의 평화 속도가 2배까지 빨라진다는 병원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장에서 효율적으로 재활 환자분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파킨슨도 그렇고 통증에 대한 호소를 가는데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게 치매 사업이죠. 근데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TM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과제도 많이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제 치매에 대한 이제 그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뇌에 대한 확실한 자극 방법이라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치매과 정신과제가 있는데 우울증, 조울증, 강박, 자폐,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실례로 이제 신경과 환자분이셨는데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심해졌다 보니까 또 우울증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치료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이제 보호자분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냐고 회사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혹시 좋다고 구매를 하고 싶으셔도 저거는 고전압을 사용한 의료기기 때문에 개인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퇴원 후에도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령 뇌가 정상인 사람들을 자극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참고를 하는 건데 정상인 사람들이 뇌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뇌 부분적인 연결이 끊어진 거에 대한 재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제가 환자분들에게 카드 막 보여드리고 자 TMS 받아보세요 하고 나서 테스트를 보면 성적이 확 달라집니다. 그만큼 단기 기억력에 대한 향상성도 좋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 쪽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이제 학습클리닉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대나 이대나 뇌클리닉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TMS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저희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한 건데 여자분들 특히 이제 그 생리 주기에 따른 이제 감정 기복에 대한 컨트롤도 지금 TM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장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판교에 있고 공장이 이제 우성하고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 준비 중인데 주식이 아직까지 싼데 혹시라도 주식에 관심 있으시면 주식 가격 보고 있다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저희 운영병원 어지간한 대학병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학병원 장비가 이제 치료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때 원장님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TMS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쉽게도 비급여 장비여서 비급여로 해서 이제 받으시는데 여기 이제 아마 실비 청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0% 된다는 어떤 실비 산하 약관에 따라서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이제 실비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병원 원무과랑 분단적으로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 참고로 저희 장비가 이제 세계로 다 수출됩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장비 치료하는데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신주쿠 시내 내부적으로 있는 스카이라운지에 저희 TMS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치료하는데 일본도 1회 하는데 30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국내가 국산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마 병원에서 비급여 측정을 안 하실 거예요. 되게 저렴하게 이제 접근하실 거니까 외국보다 훨 저렴하게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TMS를 내가 여기 검사를 받고 싶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이제 우선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원장님과 해서 의사의 처방이 나가야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되는 질환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 질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그 주파수 대역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 진료를 보시고 원장님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뜬금없이 나 TMS 검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이 이제 우선은 진료를 보시고 이제 처방을 내주시겠지만 환자분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도 그 TMS 치료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거주하시는지 여쭤보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TMS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 있고 환자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받는 치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신경과는 실비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비 적용에 대한 이제 보험 코드로 들어가는데 이제 신경과에서 쓰는 코드와 정신과에서 쓰는 코드와 그리고 일반 통증이나 재활 쪽에서 쓰는 코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받아들이기에 이 코드 자체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건데 보통 정신과 코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정신과 여기 정신과가 아니잖아요. 정신과 코드가 아닌 타 코드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실비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기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 TMS 적용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수면 이제 검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장비를 수면센터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선 수면 검사를 해서 잠꼬대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상으로 어디에서 이 환자분이 머무르시는지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잠꼬대를 그러니까 렘 수면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렘이라는 게 래피드 아이드 무브먼트에서 눈이 막 움직이는 상태에다 렘 수면을 말씀. 그때 이제 잠꼬대를 하든지 뭐 꿈을 꾸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수면 전문의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요게 요런 문제 때문에 이 환자분이 발생을 하는가 해서 그거에 대한 TMS는 적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진료의 영역이어서 그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진단을 받으시고 아마 검사를 하실 겁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질문.